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스캔 뜹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오늘은 노트 10 플러스 카메라를 쏙쏙들이 알아보는 카메라 집중 탐구, 새로 생긴 3D 스캐너부터 AI 툴들, 그리고 나만의 셀카 꿀팁까지 노트 2부터 써오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모든 정보들을 오늘 다 총망라했으니까 준비되셨으면 다같이 떠나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스펙입니다. 자, 전면 1000만 화소의 듀얼 픽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은 1600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광각 카메라, 1200만 망원 카메라, 그리고 뎁스 비전 카메라, 일명 TOF가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D 스캐너입니다. 삼성 공식 행사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능인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와, 이 3D 스캐너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는 3D 프린터와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발전 중인 기술이라 그런지 재미 요소로 만든 것 같아요. 3D 스캐너는 노트 10 플러스 모델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TOF 카메라가 플러스 모델만 있어요. 센서를 통해서 3D를 스캔하는 건데요. TOF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적외선을 발사 후에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센서가 읽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TOF 센서가 있는 노트 10만 3D 스캔이 가능하고 간편 측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3D 스캐너는 1200만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광각 카메라로 측정을 합니다. 제가 측정하는 방법도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3D 스캔을 하려면 빅스비 비전에 들어간 다음에 위쪽에 보이는 3D 스캐너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위쪽에 점 3개를 누르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상하고 20에서 80cm 떨어져서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좌우 360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위아래 360도로 스캔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스캔할 대상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안 돼요. 최소한 20cm 이상인 대상을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인물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물하고 반사되는 물체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 10 플러스 사시는 분들은 여기 도움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설하고 노트 10 플러스로 3D 스캔 해보겠습니다. 찍고 아래쪽에 녹화 중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바퀴만 이렇게 도신 다음에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 바퀴를 돌았다 싶으면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를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안 끝나요. 그러면 진짜 이런 상황처럼 되는 거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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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스캔 뜹시다. 자, 잘 떠졌죠? 이렇게 확대도 할 수 있고요. 털 질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사람과 결합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사람 아이콘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I 두들입니다. 똑같이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동영상에 가주세요. 위쪽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선이 보이죠? 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건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인물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간에다가도 이렇게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인물에다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고정해 놓은 인물 위치에 계속 따라다녀요. 되게 재밌죠? 사실 자주 안 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기능은 특히나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놀 때, 연인끼리 어디 놀러가서 재밌는 추억 만들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셀카 꿀팁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기능들이었고요. 이제부터 정말 꿀팁인데, 여러분 삼성 셀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삼성 셀카 이번에 노트 10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물도 이렇게 광각과 망원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요. 얼굴 성형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반짝이는 봉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 필터가 아니라 뷰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톤도 조정할 수 있고 V라인도 조정할 수 있고 눈 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그 성형 어플에 있는 주된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뷰티를 다 끄고 찍었을 때랑 켜고 찍으면 얼굴 달라요. 차이 느껴지세요? 턱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더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하면은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 3 정도. 톤은 안 건듭니다. 손 안 건들고, 그리고 부드럽게는
한 3, 4 정도 놓고, 눈 크기도 너무 키우면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2나 3 정도 놓고 씁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어도 나름 잘 나와요. 그런데 저는 주로 포다나 푸디 유라이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포다를 눌러보면 잘 나오죠. 포다에서 뷰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정해보면은 요즘에 아이폰 못지않게 굉장히 카메라가 잘 나오게끔 바뀌었습니다. 필터는 저는 퓨레가 제일 낫더라고요. 퓨레 아니면은 데일리 쓰고 있습니다. 퓨레가 좀 밝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반짝이는 봉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필터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필터들은 솔직히 굳이 쓰고 싶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러 어플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눌러보면 동영상과 후면 동영상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사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은 화질이 정해져 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설정들은 거의 동영상에 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이는 대로 저장, 셀프샷 이거를 좌우 반전 없이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끄게 되면 찍고 나면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이런 거 싫잖아요. 그래서 꼭 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풍부한 색조 이것도 필요시 자동 적용으로 하면은 좀 색감이 보정이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도 센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옆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이브 포커스입니다. 기존의 라이브 포커스에서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노트 8에서는 라이브 포커스 모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모드가 업데이트가 돼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런지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전문가 느낌이 납니다. 라이브 포커스는 주로 촬영하는 렌즈가 이제 1200만 이제 관광 렌즈, 기본 렌즈로 촬영을 하고요. 이제 동영상으로도 라이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나 자기 혼자서 놀 때 굉장히 더 많은 연출과 추억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강아지나 사물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야간 촬영 모드입니다. 요즘 날씨가 밤에 나가면 딱 너무나 놀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연인끼리 같이 뭐 한강이나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밖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주변이 너무 어둡거나 막 조명이 없거나 해서 난감하고 강제로 플래시를 켜자니 내론 이런 상황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밖에서 촬영도 안 하게 되고 그런 행복한 순간은 다 추억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노트 10에서 야간 촬영 모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노트 10 일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게 야간 모드 촬영 사진입니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노트 8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조더 센서가 좀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기본 사진도 좀 잘 나옵니다. 하지만 야간 모드로 촬영했을 경우에는 더 잘 나온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은 꼭 수전증이 없으신 분들이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삼각대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DSLR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없을 때는 약간의 흔들림으로도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야간 모드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밤에 행복한 추억 남기는 것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섯 번째, 슈퍼 스테디 기능입니다. S10에서 이 슈퍼 스테디 기능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능이 참 좋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저도 이 노트 10을 받아보고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나가서 촬영할 때도 좋고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도 역동적인 촬영 같은 거 하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에서 만든 최고의 손떨방이니까요. 제가 영상 결과물을 봐보니까 이제 액션캠을 따로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영상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참고로 슈퍼 스테디 광각은 초광각 렌즈로 촬영하는 건데요. 가운데 초점을 잡고 주변에 흔들리는 부분을 깎아서 촬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초광각 렌즈가 123도였던 게 이제 78도로 줄어드는 거고요. 77도였던 광각은 슈퍼 스테디를 쓰면 45도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다 보면 일반 광각이랑 슈퍼 스테디 광각이랑 느낌이 다른 게 바로 조리개랑 화소가 달라서입니다. 여덟 번째, 바로 프로 모드 촬영입니다. 찰칵찰칵. 이 기능 많이 쓰시나요? 이 기능은 사실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거의 안 쓰긴 해요. 그런데 이 기능 좀 귀찮더라도 몇 번 만져보다 보면은 내 손은 프로가 아닐지언정 사진 느낌은 프로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니까 미안해서 몇 번 만져봤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제가 써보니까 인물보다는 그냥 사물이나 꽃이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 찍을 때 이제 주로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인터페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어플 켜시고 왼쪽으로 쭉 넘기다 보면 프로가 있죠. 여기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혹시 ISO,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제 조리개 값 이런 걸 잘 아시나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ISO는 이제 빛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좀 밝게 나오고요. 낮을수록 이제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밝아졌죠? 어두워졌죠? 근데 이 ISO로 밝기를 조정하다 보면은 단점이 생기는 게 이제 노이즈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ISO는 좀 낮추면서 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셔터 스피드는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000분의 1, 뭐 60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어두워지는 이유가 4000분의 1이라고 치면은 4000분의 1의 순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면 8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8분의 1로 찍게 되면은 움직이는 사물을 찍을 때 잔상이 많이 보이고요. 16000분의 1로 찍으면 스키를 타고 있는 선수를 찍어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리개 값은 노트텐은 조리개 값을 1.5하고 2.4를 제공하는데 1.5인 경우에 빛을 많이 머금게 돼요. 렌즈가 열리는 거고 2.4는 그거보다 조금 닫히는 건데 사실 1.5나 2.4나 빛을 많이 머금게 되는 렌즈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서 쓰셔도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기본에 있는 거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 온도라든지 그리고 틴트, 대비, 채도, 하이라이트, 그림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오토포커스, 말 그대로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수동으로 잡으니까 뭐냐 이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는 영상의 온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맞춰서 쓸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밝기죠. DSLR의 수동 모드처럼 웬만한 기능은 이쪽에서 다 조정이 가능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스팟 같은 것도 중앙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 일반 사진처럼 풀로도 찍을 수 있고 1:1 비율로 찍을 수도 있고 9:16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타이머도 맞출 수 있고 플래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DSLR M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안 쓰는데 쓰라고 권유하니까 되게 양심이 찔리네. 그리고 9번째, 바로 하이퍼랩스와 슈퍼 슬로우 모션입니다. 전 이 기능 보고 와, 이제 진짜 기술이 너무 좋아졌구나. 정말 전문가의 느낌이 납니다. 난 진짜 이 오즈모 모바일 2를 왜 샀을까? 보시는 영상처럼 슬로우 모션도 굉장히 재밌지만 슈퍼 슬로우는 굉장히 느낌 있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 기능은 써보시면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전용 기능이 아니고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시기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하이퍼랩스 타임을요, 이제는 오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이 아이콘 눌러보면 4배속, 6배속, 32배속이 있는데 오토로 설정하면은 그 영상 길이에 따라서 그 시간을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하이퍼랩스 기능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인스타그램 및 음식 사진 모드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어플 중에 푸디라고 하는 어플 아시나요? 사실 이 어플이 음식 찍으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음식 안 찍잖아요. 본인 얼굴 찍지. 이 뭔 개소리야! 이제는 기본 카메라에서 왼쪽으로 넘기다 보면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원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 끝쪽에 테두리를 축소시켰다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식을 맛깔나게 찍을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모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은 요 화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인스타그램에 요 위쪽에 내 스토리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기본 카메라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찍은 사진을 바로 위쪽에 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망원, 광과, 초광과까지 되고요. 꾹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어서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고요. 인스타 우리 스토리 피드 올리는 거랑 화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카메라 어플에서 이 기본 카메라 광각일 때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를 가려보면 손가락 때문에 가려지죠. 초광각도
이렇게 위쪽에 가려보면 가려지고요. 근데 망원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 대보면 분명히 아래쪽에 제가 여기 가리고 있는데 안 뜹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상태에서 망원으로 바꿔보면 바로 이렇게 분명히 망원을 써야 되는데 망원 안 쓰죠. 이거는 망원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져 있으면 광각 카메라가 망원 카메라 역할로 아하!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광각 카메라가 제일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저도 이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와, 노트 10 플러스에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그거를 활용을 못했었던 거구나. 저는 특히나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촬영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AI 도들이나 뭐 3D 스캐너가 되는 기종은 이 노트 10 플러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손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노트 10 플러스와 함께라면 내 영상이나 사진의 결과물은 전문가처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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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후 노래를 부르며 후 야 진짜 이씨